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5일 금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연속성이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한 줄 평이죠. 네, 새벽 3시부터 계속 지켜봤습니다. 정말 오늘도 롤러코스터와 시속 게임을 하면서 막판에 들어 올리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쵸? 네, 그러나 연속성에 대한 의문은 늘 우리 가슴 속에 뭐 남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연속성이 있는가? 지금이 바닥인가? 이것을 탈출할 수 있는 건가? 이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가는 그러한 즐겁지만 또 오늘 또 윗꼬리를 달 확률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빠르게 회복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한 줄 평을 하면서 오늘 시장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그럼 이제 시장 전망 한번 봅시다. 결론적으로 보면 전쟁이 빨리 종결되는 게 유리하죠. 네, 자본시장에서는 러시아가 이기던 나토가 이기던 빨리 전쟁이 종결되는 게 일단 유리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막상 전쟁이 발발하면 네, 어느 정도 이제 클리어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네, 지속적으로 진격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군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의 힘이 없으면 이미 이 전쟁은 시간의 문제이지 빨리 종결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방도 미국도 어느 누구도 이 전쟁에 무력으로 참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반등의 강도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윗꼬리를 달고 장 후반에 무너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쉽게 반등의 강도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장은 쉽게 V자로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참 우리를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전쟁 양상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가 다음 주의 시장을 전망하는 가장 큰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말 전쟁 상황이라든지 진격 속도, 그 다음에 미국의 제재 이런 것들이 또한 러시아의 제스처, 협상 제스처 이런 것들이 시장의 모습을 결정하지 않을까 다음 주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3대 종합지수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다우가 막판에 극적으로 이제 플러스로 들어섰죠. 그렇죠? 네. 나스닥은 새벽 1시 이후부터 돌아섰고요. 네. S&P도 장 막판에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대 초반에 있다가 3%까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은 뚝심이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제 폭락을 하다가 오늘 다시 올라온 모습인데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TSMC는 또 크게 TSMC 또 올해 하락하면 마감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렇게 또 큰 힘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섹터 내부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나는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의 주요 뉴스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 4분기 GDP 잠정치는 연율로 7.0% 예상에 부합을 했죠.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3만 2천만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네, 경제는 그렇게 또 나빠 보이진 않네요. 푸틴이 군사작전을 선포했죠.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 네,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죠. 점령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G7 정상회담을 한 것 같아요. 초대형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합의를 했다. 그렇죠? 네, 어떤 패키지인지 모르겠지만 패키지에 합의를 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소련의 체력이 견딜 수 있는 체력이 과거와 다르게 몰라보게 좋아졌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달러 보유, 외환 보유가 상당히 크다. 숨겨진 또 유로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미 준비를 한 상태에서 전쟁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일단은 제재와 강도는 허울이죠. 이미 전쟁은 터졌으니까 이런 것들 견디면 되죠. 러시아, 이란, 북한 이런 애들은 맷집이 의외로 좋아지죠. 자기 나름대로 또 블랙마켓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 죽고 살아남는 그러한 저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했다. 브렌트유는 돌파를 한 것 같아요. WTI는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이라는 거죠. 연 리치몬드 총재가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일단은 이렇게 크지 않죠.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뒤에서 잠깐 다뤄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게 보입니다. 엘 엘리언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CEO죠. 우크라이나 위기로 3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제가 봐서는 25bp를 일단 올릴 것 같아요. 꾸준히 올릴 것 같은데 50bp는 아닐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6% 정도 하락했는데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제가 했을 때는 올라와 있죠. 네. 3만 달러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 주식시장 스탁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매력을 완전히 떨어뜨린 거죠. 비트코인 자체가 스탁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또한 해지 차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안에 변동성이 훨씬 크다면 매력도는 뭐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비트코인의 역할과 코인 시장의 새로운 모습이 뭔가 이것이 생태계 변화가 게임 시장에서 먼저 들고 나와서 코인을 이용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 가는데 그런 쪽으로 발달이 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과 방향성이라든지 연관관계가 높다면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는 크게 뭐 필요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향후에 비트코인이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이러한 큰 어떤 그 변화의 시기에 비트코인도 와 있는 것 같다. 코인 시장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글로벌 원자재 지수 한번 봅시다. 네, 1개월 YTD는 올 1월 1일부터인데 제일 많이 오른 게 천연가스네요, 그렇죠? 네, 24.2%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WTI, 네, 23%, 그 다음에 브렌트유 22% 이렇게 올랐죠. 쭉 내려와서 미국 소맥, 옥수수, 남방유도 많이 올랐고요. 백금도 많이 올랐고, 금은 YTD로 3%밖에 아니네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은도 3% 정도. 일단은 뭐 에너지 가격 쪽에서 많은 가격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기사 중에 자료 중에 재밌었던 건 따스한 유럽 기온이 에너지 사태를 어느 정도 중화하고 있다. 이 기사를 봤는데 따뜻한 기후로 인한 천연가스 소모량이 어느 정도 감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량도 평등 수준을 회복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났네요. 그래서 너무 에너지 관련 주식에 몰빵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제가 봐서 이익을 좀 실현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수개월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EU의 지정학적 갈등은 유럽 지역의 천연가스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는 유럽 그 천연가스 재고가 2002년 이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으나 탄소 배출권 가격 역시 이러한 리스크를 반영해 90유로 후반대까지 급등을 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이미 전쟁의 위험이 들이닥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럽 천연가스 재고는 전년 동기 수준을 회복을 했다. 그렇죠? 여기에 천연가스가 여러 해 동안에 비슷한 가격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재고가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는 온화한 날씨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 감소 덕분이다.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북반구 평면 기온은 20세기 평균 대비 섭씨 1.65도 높을 뿐만 아니라 겨울 초입이었던 지난 12월 대비 섭씨로 1.52도 높은 수준이다. 즉 따뜻했다는 거죠. 지금 1, 2월이 남방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유럽은 우크라이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재고가 고갈되는 리스크를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꺾일 수 있는 또한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뒷장에 또 어떤 이야기를 쓰냐면 유럽의 대체 에너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체 에너지들이 작동을 하면서 그동안 약간 과잉적인 면이 있었는데 대체 에너지들이 발전을 하면서 천연가스와 석유의 그 부족분을 충분히 메워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 대란과 에너지 가격의 샤플리 스파킹 급하게 오르는 것들은 좀 덜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안 되죠. 그 뒷단에 움직이는 것을 3D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러한 분석 자료는 여러분들이 향후의 에너지 가격을 보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그런 눈을 키우는
자료로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 주식 움직임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네, 애플은 1.67% 상승했네요. 162.74달러. 어제 뭐 폭락을 했던 테슬라가 4.81% 상승해서 800달러를 회복했는데 테슬라가 상하이에 제2공장을 짓겠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테슬라는 일단 독일에 메가 뭔가 독일에 크게 짓는 그 공장이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물 부족 문제, 그다음 배터리 시장을 내재화하는 데 공장 짓는 문제들 여러 것들이 딜레이 되면서 테슬라가 얻어맞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시장의 중심에서 시대 정신에서 힘을 잃었죠. 네, 삼손이 머리를 잘린 격이다. 테슬라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모더나와 화이자가 반대 움직임을 보였죠. 화이자는 1.96% 하락해서 45.95인데 반면에 모더나는 가을에 또 다른 부스트샷을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또한 실적이 생각보다도 그렇게 나쁘게 안 나오고 가이던스도 약간 하향 조정이 되면서 14%나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반면 화이자는 1.96%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전기차 리비아는 10.74%나 올랐네요. 63.71달러. 로시드도 5.47%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락에 대해서 화풀이를 하듯이 올라와 있네요. 노블록스도 9.59%나 상승했네요. 5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네, 노블록스 화이팅. 네, 메타도 4.61% 상승해서 207.60 메타 플랫폼도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봅시다. 3.70% 상승해서 3,391 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6%나 상승을 했네요. 237.48달러. AMD도 6.24% 상승해서 116.61달러. TSMC가 어제 또 반등에 참여를 못했네요. 3.44%, 111.91달러. 이제 전쟁이 대만으로 옮겨간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뒤에서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이제 미국의 시각이 중국과의 이제 갈등, 지역 갈등 이런 것들인데 대만으로 이제 관심이 옮겨갈 확률 이런 것들이 TSMC 가격을 짓누른 게 아닌가 제 내피셜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74% 상승해서 88.83.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반등력이 아주 약하네요. 그렇죠? 네, 1.74%면 오늘 같은 날은 좀 서운한 반등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은 2.02% 상승해서 38,446달러를 지나가네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비트코인의 역할과 트렌드가 과연 주식시장과 똑같이 간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효용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비트코인은 받을 것 같습니다. 환율은 전일 끝난 장외시장의 OTC 마켓 환율은 1.14%, 1.13% 상승해서 1206.07원에 끝났습니다. 약세죠. 1200원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WTI는 0.89% 상승해서 94.73달러.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도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려가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WTI 가격이 100달러까지는 한번 칠게는 보이지만 거의 다 온 듯한 느낌? 이제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일어나면 다시 반대로 역공이 나타나는 거죠. WTI가 지금 94.73달러인데 100달러 정도 치면은 거의 맥스에 오지 않을까. 날씨가 따뜻한 시기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여름에 드라이빙 시즌이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면 WTI 가격이 수요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에너지 가격을 폭등으로 놔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죠. 2년짜리 1.56%, 10년짜리 1.96%. 그렇죠. 딱 40bp 차이 나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30년짜리 2.28%. 금리는 나름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 우리나라도 이제 중앙은행 금통위가 열렸는데 금리를 동결을 했죠. 다음 달에 이주열 총재가 나가는데 일단은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나갔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 그 자체보다 저는 세계 제1인 미국의 역할과 위상에 타격이 가해졌다는 사실이다.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봤죠. 미국이 하는 역할과 미국의 위상에 타격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제는 미국이 기본적으로 전쟁에 발을 넣었다가 늪속에 많이 빠진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위상이 약화가 됐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그 꽃을 피우고 있는 거죠. 좋은 의미의 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역할이 약해진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런 뒤집어 보면 경제 그리고 이런 군사력을 기반해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도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향후에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발을 담그지 않는 상태에서 소련이라든지 중국의 반격을 피할 방법은 없다는 것을 강력히 깨달을 것 같아요. 이제 관심은 중국 문제로 옮겨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대만을 보호해야 될 목적으로 대만에 대한 많은 어떤 보호장치와 실제적인 군사적 개입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TSMC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인 것 같습니다. TSMC가 저렇게 망가지거나 혹시 가격이 하락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유리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유리합니다. 금일 미국발 반등은 큰 의미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건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느 사람도 추가로 상승할지에 대한 담보가 없는 거죠. 단순히 전쟁은 막 터지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그렇죠. 미국이 참전을 하지 않고 경제적 제재만 하고 확전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인 거죠. 그렇죠? 네. 일단 러시아의 승리로 일방적인 승리가 보여지는 건데 차라리 빨리 전쟁이 끝나는 게 오히려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핵심은 FOMC의 공격적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래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일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다양한 문제로 물가 상승이 더욱 가파라질 것이며 하락 속도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인플레이션 고통은 주식시장에 커다란 짐으로 지속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FOMC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낮아질 것이다. 이것은 오늘 하루 이틀 단기적이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더욱 자극할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적으로 긴축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역할 축소는 미국 기업들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로 해석될 것이며 다음 갈등은 미중 문제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만과 중국의 양안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욱 긴장감이 높아질 전망이에요. 이로 인한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은 반도체 섹터 자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물론 TSMC가 박살이라고 삼성전자 올라가는 건 좋지만 전체적으로 소련에 대해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재가 들어간다거나 그러면은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 SK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의 불확실성, 그 부정적인 요인의 반영은 우리가 좀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섹터적으로는 좀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가스 수출을 막는다면 유료 경제 침체가 침체될 것이며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망가진다면 그 돈이 일부 아시아 시장으로 올 확률이 있지 않느냐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유럽 선진국에 있던 돈은 절대로 이머징으로 오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는 현금화시켜서 들어갈 확률이 높아 보이죠. 네. 스태그플레이션, 즉 높은 인플레이션의 경기가 침체하는 이 상황, 가장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중기적으로는 보수적 선택스가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향후에 우리를 지속적으로 짓누를 확률이 높아 보이죠. 오늘 국내 시장은 미국발 상승은 오전자는 강세를 출발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윗꼬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뒷심이 약한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어떤 종목이 반등의 주역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네.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2700포인트 고지탈환이 중요하며 지금의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일단 견디는 것이죠. 따라서 일단 1700을 탈환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느 업종이 올라올지를 본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의 일단 핵심은
주말에 전쟁 상황이 어떻게 방향으로 확전이 일어나고 미국의 대응은 어떤 방향으로, 유럽의 대응은 어떤 방향으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일단 정각 후약 이꼴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방법은 없으죠. 수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2700을 탈환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한번 생각을 한번 깊게 해보도록 하겠죠. 네, 오늘 금요일 시장, 내일 아침에 있을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끝날지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정말 넋을 놓고 하루를 지냈죠. 그나마 오늘은 살짝 희망의 싹은 보입니다. 늘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희망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시장의 하락장일 때 우리가 다 아는 그러한 격언이지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 행동하지 말아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출현하기 이전이지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오히려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봐라. 이게 존 테플턴의 한 유명한 격언이죠. 피터 렌치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폭락하기 직전에 시장에 빠져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하지만 아무도 폭락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다. 게다가 시장에서 빠져나와 폭락을 피한다고 해도 다음 반등장 전에 다시 시장에 들어갈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빨리 빼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이다. 즉 고통 자금이라는 거죠. 고통이 없이는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죠. 또 존 템플턴은 강세장은 비관 속에 태어나 회의 속에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오, 살벌하네요.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말이다. 네, 좀 태블턴의 이 정말 주옥 같은 이 명언은 여러 번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은 그런 말 하죠. 여의도가 피가 낭자할 때 사야 한다. 지금 여의도의 피가 낭자하죠. 네, 뜨레뉴가 낭자하죠. 네. 여러분 여의도 뜨레뉴 알죠? 네, 여의도에 있는 유명한 그 오피스텔인데 그 안에 소위 주식점 한다는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서 이제 개투를 하시는 건데 거기가 피가 낭자한 거죠 지금. 이럴 때가 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즐거운 주말, 멋진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우리 스터디 모임을 내일 또 합니다. 우리 한 달에 2번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혹시 스터디 모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잘 들어올 수 있는 절차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열공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열공합시다. 방법이 있습니까? 네. 네, 우리의 인생의 그 내공과 주식의 내공은 늘 금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피가 묻힌 무명실리 또 한 줄에 또 이렇게 새로운 또 판을 깔고 그에 또 금줄이 올라오고 날줄과 들줄과 날줄이 서로 억지로 설켜서 내공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죠. 자, 오늘도 배 힘 꽉 주시고 잘 버티는 그런 멋진 하루를 응원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